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영양소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소화 흡수 과정까지 우리가 소화 효소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산물, 흡수할 수 있는 최종 산물로 이제 다 끊어졌다는 거까지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바로 흡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흡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 거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에서는 모든 영양소가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분해가 됐었죠? 친구들, 어떻게 분해가 됐죠? 최종 산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단당류로,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모노글리세리드랑 그 다음에 지방산 두 개. 네, 이렇게 분리가 됐었죠. 분해가 됐었죠. 그래서 최종 산물로 모두가 분해가 됨과 동시에 소장에 어디를 통해서 흡수된다고요? 융털이라는 곳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요거를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바로 배울 겁니다. 학습 목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흡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융털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던데, 융털 그 융자가요 장융자고요, 그 다음에 털입니다. 장에 있는 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에 도대체 털이 어디 있냐 궁금하실 텐데, 자 잠깐 보세요.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소장의 실제 사진이에요. 소장의 실제 사진인데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놨죠. 여러분이 지금 그 곱창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곱창 곱창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 안쪽 벽면이 매끈한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쪼글쪼글하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쪼글쪼글한 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털처럼 요렇게 있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요거 한 개가 다 융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융털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구조로 있을까요? 이런 구조로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매끈한 평면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융털로 이렇게, 자 보세요. 매끈한 표면이랑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랑, 자 요 둘 중에서 만약에 영양소가 만나게 된다면은 영양소는 요만큼의 표면만 만날 텐데, 요렇게 위로 솟아오른 구조가 되게 되면은 영양분이 만날 수 있는 표면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다 시켜놨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표면적에 만나서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융털이라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융털의 구조를, 안쪽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털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융털 하나입니다. 융털 하나인데 이 융털 하나가 중간에는 요렇게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 관의 이름을 우리는 암죽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혈액을 타고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영양분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요거 암죽관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둘의 차이는, 이네 둘의 차이는 바로
수용성이냐 아니면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수용성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는 영양분 영양소 이렇게 되겠고요. 물에 녹는 영양소가 바로 수용성 영양소가 되겠고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친구들? 오케이. 자, 그래요.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이제 흡수를 하게 돼요. 소장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죽관,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모세혈관과 암죽관, 요거 기억하십시오, 친구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쭉 마지막 끝까지로 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심장으로 가게 되고요. 암죽관도 얘네들이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둘 다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만나서 온몸의 세포 조직으로 운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친구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눠볼 것이 있습니다. 수용성 영양소랑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 얘네들이 각각 이동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성 영양소가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수용성 영양소라 함은 우리가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여기까지는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들. 포도당 우리 물에 녹죠. 우리 식물할 때 배웠잖아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는데 포도당은 물에 녹는다.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아미노산도 여러분 음료수 안에 아미노산 있잖아요. 물에 녹지 않습니까? 그죠? 무기염류. 여러분 소금 물에 녹죠? 그래요. 네, 그거예요. 무기염류. 칼슘, 소금, 아니면 철분, 이런 것들. 다 지금 물에 녹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쉬운데 요거는 외우기 좀 어려워요. 자, 바이타민 중에서도 B하고 C가 수용성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바이타민 B하고 C가요. 수용성 바이타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사실은 외울 때 물에 녹는 바이타민 무슨 카드? BC 카드. 네. 요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물에 녹는 바이타민 BC 카드. 네. 예,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흡수 장소가 어디냐면은 소장융털 내에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요.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다. 왜요, 친구들? 모세혈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혈액이 있죠. 그 혈액은 뭐예요? 피죠, 피. 얘는 뭐예요?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에 녹여서 운반할 수 있단 말이야. 바로바로 운반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성 영양소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혈액 안에다가 녹여서 얘들을 운반시키면 돼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이동 경로인데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 오케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요. 자,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융털의 모세혈관에서요. 자,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얘네들이 큰 이제 혈관으로 만나겠죠. 큰 혈관으로 만나는데 그 전에 간을 들렀다 갑니다. 자, 간을 들렀다가 얘네들이 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심장으로 모여서 얘네들이 이제 온몸으로 다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서는
뭐 포도당 같은 경우는 뭐 영양분으로 사용하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영양분으로 사용하고 무기염료는 또 필요한 곳에 또 뭐 조절을 하고 뭐 이렇게 쓰이겠죠. 아시겠죠, 친구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시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거 융털의 모세혈관이 그냥 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을 꼭 거쳐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서 가고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지용성 영양소는 이 암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주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림프관이라는 겁니다. 림프관이라는 건데 이거는 혈관은 아니에요. 혈관은 아니고 뭐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분비관이거든요. 내분비관인데 뭐 여기를 타고 여기랑 지금 암주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림프관도 마지막에는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얘네도 최종적으로 다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지용성 영양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우리가 지방산, 그다음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쉬워요, 친구들. 지방이 분해된 아이들, 지방이 분해된 최종 산물들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바이타민 D, E, A, K, 덱 생각하시면 됩니다. 덱. 예. 지용성 영양소는 바이타민 덱. 예. DEAK 덱.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외우는데 어렵지 않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냥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이타민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요런 식으로 요런 방법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뭐라고요? BC카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DEC. 예, DEAK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용성 영양소도 한번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소장 융털에 예, 여기는 모세혈관이 아니라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암주관으로 흡수된 아이가 자 림프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요거네요. 정리하기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흡수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흡수 과정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장이 지난번에 소장에서 모든 물질들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소장 다음으로 배울 게 바로 뭡니까? 친구들, 바로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 대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대장이 여러분 혹시 그 곱창집 가면은 드시는 그 대창 있죠? 대창 아시죠? 대창 드셔보셨죠? 그 대창 여러분들 특징이 뭡니까? 대창 특징이 뭐예요?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기름이 많죠.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대창 안에 기름이 많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관이에요, 관. 우리가 먹는 대창은요, 거꾸로 뒤집어 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대창은 얘는 원래 그냥 관이니까 안쪽에는 매끈매끈해야 돼요. 대창은 매끈매끈합니다. 거의 매끈매끈해요. 그렇게 많은 주름이 있지 않아요. 뭐 그래 주름은 조금 있어요. 좀 있는데 뭐 이렇게 소장보다야 굉장히 매끈매끈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이제 뒤집어 까서 이제 여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돼지의 그 창자를 다 뒤집어 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는 게 이제 대창이고요. 그래서 바깥쪽은 굉장히 만질만질하고 안쪽에 기름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이제 장과 장 사이에 껴있는 내장 지방들이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대창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액이 일단 분비되지 않는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친구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는다. 소화액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소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얘네들을 물리적으로 바깥으로 밀어주는 역할은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 일어난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로 물이 흡수합니다. 물을 흡수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하셔야 되는 게 그 소장에서 포도당하고 뭐 아미노산 뭐 아니면 뭐 이런 애들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 있죠. 뭐 바이타민 뭐 이런 애들 뭐 쭉쭉 계속해서 흡수를 하잖아요.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흡수를 하느냐? 여러분, 소장에서도 물을 흡수합니다. 소장에서도 물은 흡수하는데 소장에서 물을 흡수를 100%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대장에서 이제 물을 흡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흡수합니다. 대장균이 합성한 바이타민.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누가 합성을 해요? 대장균이요. 여러분 그 대장균 많이 들어봤죠? 손을 안 씻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그 손에 묻어있는 균, 대장균 갖다가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에 대한 지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대장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대장 안에 살고 있는 균입니다. 이 대장 안에 살고 있는 균 자체가 균이 바이타민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바이타민 합성할 수 있는데 요거를 흡수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까지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물질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똥이 되고요. 이 대변이 되어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럼으로써 소화의 모든 전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친구들? 우리 대장정의 여행을 마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흡수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을 한번 해보죠. 대장에서만 물이 흡수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에서만 물이 흡수되나요? 라고 하는데 음식물에 포함된 물은요, 소장에서 흡수하고요. 대장에서는 소장을 지나온 그 물질에 남는 물을 흡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간단한 퀴즈 풀고 넘어가죠. 간단한 퀴즈. 자, A와 B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요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거 융털이죠? 자, 융털 안쪽에 요거는 지금 관이 하나 있고 그 관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다 그랬어요. A는 뭐예요? A는 뭡니까?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A는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B는 뭐가 될까요? 암주관이 되겠죠. 아이고 잘했어요. 자, A로 흡수되는 물질은 뭘까요? A로 흡수되는 물질은 자, 수용성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수용성 영양소. 자, 그 다음에 B로 흡수되는 물질은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자,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수용성 영양소는 이제 대표적으로 포도당, 물에 녹는 것들 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뭐 있죠? 바이타민 B, C, 카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는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방산, 그 다음에 바이타민 데크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간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A입니까? B입니까?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여러분 모세혈관이 되겠죠? 그죠? 너무 쉽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문제까지도 풀어봤는데, 자, 우리 오늘 그러면 학습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오늘로써 이제 소화 과정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순환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는 이제 혈액,
또는 혈관 그리고 또 심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같이 또 예습 여러분들 조금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지만 핵심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오늘 것까지 해서 지난번 것까지 엮어서 소화 과정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